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베트남이 대한민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차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방차관과 한국, 베트남 국방 전략 대화를 가졌으며 양국가의 국방, 방산 교류에 대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대한민국 무기체계 성능에 뛰어난 점을 말했고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방산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대한민국 군함 포항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HQ-18이라고 부르며 이 포항급에 아음속 대함 미사일인 KH-35를 장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군함은 2017년 5월에 공여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포항급 여수함이 추가로 공여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소련 무기를 주로 운용하지만 유럽의 헬기와 타 서방 국가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무기를 운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서히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트남의 K9 도입 배경과 동남아 정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중국이 분석을 했습니다. 베트남이 지상 포병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베트남의 국방차관은 대한민국의 국방차관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응우옌 홍펑 베트남 포병부대 지휘관은 K9 155mm 자주포 도입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K9 자주포를 108문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베트남의 판 반 기앙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K9 자주포의 화력 시범을 보고 성능을 고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국방부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베트남의 행보가 동남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포병 전력을 평가했을 때 대부분 낙후되어 있고 주로 사용하는 대구 경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22mm 견인포 450문, 152mm 견인포 350문, 130mm 견인포 250문, 155mm 견인포 100문, 122mm 궤도형 자주포 150문, 152mm 궤도형 자주포 70문, 100mm 자주대공포 100문입니다. 이와 같은 포병 전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5mm 견인포는 미군에서 퇴역한 지 오래되었고, 100mm 자주대전자포는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의 주력 장비였습니다. 오래된 포병 전력을 교체하여 장비 성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자르 155mm 차륜형 자주포 도입을 희망하며 프랑스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세자르는 프랑스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덴마크, 체코 등 많은 나라에 수출되었기 때문에 베트남도 쉽게 도입 운용하여 포병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1문당 500만 달러의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고, 베트남 국방부의 지불 여력을 한참 넘어섰기에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 국방부는 차세대 약포 개발을 진행시켜서 105mm, 130mm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성공했지만 현대화되지 않은 사격 시스템과 수동 장전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전체적인 기술 및 성능 수준이 높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베트남의 주변국들은 포병부대의 전투 효율성을 개선해왔고, 특히 많은 첨단 장비들을 수입해왔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다연장 로켓과 122mm 차륜형 자주포들을 도입했고, 자체적으로 HL-70 122mm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태국은 프랑스 세자르 155mm 차륜형 자주포와 이스라엘 제 155mm 차륜형 자주포들을 도입하면서 기술을 전받았고 M758 에이트템 도입했습니다.
캄보디아도 155mm 자주포 50문과 122mm 다연장 로켓 18문, 300mm 장거리 다연장 로켓 12문을 도입하며 포병 역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군은 구식 대구경 견인포가 주력이고 차륜형 자주포와 기타 장비들도 기술적 수준이 낮고 매우 뒤처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현재 베트남은 자국의 R&D 역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국방부는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의 자주포의 수출량에도 영향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한국군이 주문한 K9 자주포만 해도 1200문 이상이고 수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량까지 합치면 1400문 이상으로 200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155mm 궤도형 자주포입니다. 막대한 생산량 증가로 K9 자주포의 대당 가격은 자연스레 낮아졌고 저가 덤핑과 비슷한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베트남 국방부에게 매력적인 가장 큰 이유가 프랑스에 비해 저렴한 K9 자주포 가격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자르 자주포 2문을 도입할 돈으로 K9 자주포 3문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데 자연히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전투 효율성이 높으므로 더욱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트남 국방부는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향후 한화의 추가 개량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투 성능을 크게 높이려는 것입니다. 게다가 K9은 모든 생산 기술 이전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155mm 궤도형 자주포라는 점도 베트남 국방부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이번에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베트남 국방부는 한국의 다양한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첨단 기술 및 장비들을 도입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9의 많은 핵심 구성품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한국은 시급히 이를 추진하려면 공동으로 미국, 영국, 기타 서방 국가들과 소통 및 협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국방부의 K9 드림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이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과거부터 외교적 분쟁이 있는 나라이며 베트남의 군방력 증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베트남에 K9 자주포를 수출되는 것은 기술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방지하여 수출하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